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멀티플렉스 방식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세대에서는 우리가 FDMA, 프리퀀시 디비전을 썼고 2세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TDMA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TDMA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영국에서도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각자 자기 나라별로 이제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되질 않았어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무선 통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미국 거 그냥 가져다 썼거든요. 1세대 가져다 썼는데 2세대도 이제 가져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세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IS54라는 IS54라는 이제 미국 방식의 TDMA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JDC라고 그래서 저펜 디지털 셀룰라라는 이제 일본 방식의 이제 2세대가 있었고요. 유럽은 GSM이라는 2세대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TDMA 방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TDMA를 이제 예시를 이제 IS54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되는 참인데 생각을 좀 해봤죠. 이게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은 우리의 기술 발전은 없을 거다. 맨날 남의 거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니까는 우리 거만 만들면은 우리가 기회가 별로 이제 우리 산업이 이쪽 새로운 시장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이 시장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방식과 어떤 기술을 쓰냐면 단말기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어떤 장비를 쓰냐는 그 장비에 붙는 단말기를 만들어서 파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세대부터 삼성전자가 이미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1세대부터 단말기를 만들기 시작해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세대 단말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2세대 단말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GSM 단말기도 만들고 그래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경쟁력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물론 제 기억에는 삼성이 워낙 단말기를 잘 만들어서 1세대에서 아날로그 폰도 그런 대로 이제 점점 이제 시장 장악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2세대에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이제 마켓 리더십이라든지 뭔가 장악력을 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GSM 단말기를 만들려면은 GSM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우리가 칩도 가져서 삼성은 쉽게 말하면 이제 조립만 하는 거 조립만 칩도 가져다 쓰고 모든 기술들을 다 가져서 조립만 하는 그런 형태. 조립해서 단말기 조립해서 파는 거 남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도 가져다 써야 되고 단말기도 뭐 별로 남는 게 없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2세대는 미국 거 그냥 가져다 쓰지 말고 우리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이 없잖아.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GSM 기술을 좀 이제 우리도 좀 기술을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이제 우리한테 그 기술을 이전을 해주라 했는데 아무도 사실은 우리한테 기술을 팔고 싶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짱하고 나타난 게 이제 미국의 퀄컴이라는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스타트업에 불과하는 회사예요. 직원 200명이어서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퀄컴이 이제 우리나라로 접근을 합니다. 뭐로 접근하냐? 우리가 니네가 새로운 기술 찾고 있는 건 알겠는데 니네 유럽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GSM, 그죠? TDMA 방식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능이 좋다는 의미는 일단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용량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대역폭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전화를 동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용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바로 CDMA 기술입니다. 퀄컴이 CDMA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 성능이 좋더라. 니네들 이 기술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거 니들이 이 기술을 가져가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스크를 진 거죠. 이거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투자를 합니다. 퀄컴에다가 투자를 하고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퀄컴은 바보가 아니에요. 기술을 우리한테 공짜로 주겠습니까? 퀄컴이 이제 기술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기술이 있어. 우리나라는 교환기 기술을 갖고 있었어 그 당시에. 전자 교환기 기술. 기지국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기지국 뒷단 있잖아요. 그죠? 뒷단에 뭐예요? 예,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고 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퀄컴은 갖고 있질 않아요. 예. 퀄컴은 단말기하고 기지국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술만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쪽을 맡고 퀄컴은 이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를 맡아갖고 이제 두 개를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실제로 상용화를 시킵니다. 성공적으로. 그게 1995년 제 기억에는 1995년에 처음으로 통신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SKT죠. 예. 지금 SKT에 해당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그 당시 제 기억에는 KMI라고 그랬던가요? 한국 뭐 이동통신 뭐 주식회사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예, 95년이니까 거의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2세대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우리가 성공시킨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2세대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CDMA라는 기술을 가지고 2세대 이제 상용화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말기,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모든 2세대 단말기는 CDMA 단말기예요. 퀄컴이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퀄컴이 칩을 만들어서 삼성에다 주면 삼성이 그걸로 전화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CDMA를 쓰는 나라는 많지 않았어요. 이미 GSM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홍콩하고 미국의 일부 지역, 그죠? 미국의 일부 지역, 뭐 그다음에 중국, 중국 이제 홍콩 이런데 일부 지역들만 그러니까 마켓 시어로 보면 제 생각은 그 당시 한 10%가 안 됐을 거예요. 많아야 10%였을 거예요. 전 세계 시장 10% 정도가 이제 CDMA 폰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CDMA 기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저도 제 연구의 시작은 CDMA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CDMA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 무선통신 기술에 이제 뭔가 획기적인 이제 순간이 이제 획기적인 이제 계기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뭔가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CDMA 기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3세 들어가면서 CDMA, TDMA가 없어집니다. 이동통신에서 CDMA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세대는요. LTE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WCDMA라는 기술을 씁니다. W는 와이드밴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2세대와 3세대의 차이는 뭐냐면요. 대역폭을 더 넓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CDMA 기술인데 대역폭을 더 넓게 쓰는 CDMA를 쓰는 게 3G예요. 그게 WCDMA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이제 강의 목표는요. 이 CDMA 기술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CDMA는 뭐 약자냐면요. CDMA는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예요. CDMA.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주파수도 잘랐고 쪼개기를 했고, 그죠? 시간도 쪼개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쪼갠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코드를 쪼갠다는 의미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코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면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시그니처.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은요 각자의 시그니처를 갖고 있어요. 그 시그니처를 뭘로 만드는 코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드라는 건 뭐냐면요 시퀀스예요. 1제로 시퀀스. 그래서 1과 제로를 가지고서 1100, 1010 뭐 랜덤한 시퀀스가 있겠죠. 그죠? 1제로 시퀀스를 가지고서 사용자마다 다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요. 사용자마다 다 다른 시퀀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1과 제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면 이 시그니처는 뭐냐면 사람 목소리로 다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같은 대역폭을 쓰고 있지만 목소리가 다르죠. 그죠? 목소리 갖고 여러분 목소리하고 저하고 목소리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각각 다른 시그니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목소리와 제 목소리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죠? 샘플링 하는데 앰플리튜드를 1,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1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목소리 1, 제로, 1 마이너스 1과 그죠? 제 목소리의 1 마이너스 1 시퀀스는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같은 대역폭을 갖더라도.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요. 여기 그림에서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고하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서 여기 보시면 하나는 빨간색 시그니처가 하나는 파란색, 초록색 시그니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그냥 보내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이제 한 사람은 하이를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소리와 그죠? 초록색 소리를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귀로도 구분이 되거든요. 제 목소리가 하이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고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 목소리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듣는 사람이 들으면 뭐가 들려요? 하이도 들리고 고도 들리죠. 근데 제 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제 목소리 하이를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고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구분돼요, 안 돼요? 목소리 가지고 두 사람 신호가 같이 들어오긴 하지만 구분이 돼요. 그죠? 다만 좀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고도 같이 들리거든요. 불편하죠? 다른 사용자 소리가 같이 들리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목소리가 어쨌든 다른 그죠? 예, 시그니처가 다르면 두 개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같은 대역폭에다 그냥 둘이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쪼개지지 않고 주파수 쪼개지지 않고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시그니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시간축에서요. 여기 이제 시간축이고요. 시간축에서 하나는 제가 색깔을 조금 까만색으로 할게. 까만색은 천천히 변하는 신호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신호예요. 네,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는 천천히 하나는 빨리 변하는 신호를 했어요. 예. 그러면요. 이 저기 뭐죠? 천천히 이제 그냥 이렇게 구분하면 천천히 하나는 천천히 변하는 신호, 하나는 빨리 변하는 신호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천천히 변하는 신호하고요. 주파수 쪽으로 푸리어 트랜스폼합니다. 예. 천천히 변하는 신호를 푸리어 트랜스폼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이게 왜 또 죽어버렸네. 잠깐만요. 네, 다시. 네. 네. 자, 천천히 변하는 신호하고요, 빨리 변하는 신호하고 후리어 트랜스폼하면 두 개가 다르겠죠. 그렇죠? 천천히 변하는 신호는 대역폭을 적게 차지할 거고 이렇게 대역폭을 이렇게 적게 차지할 거고요. 주파수축입니다. 그리고 빨리 변하는 건 이렇게 넓은 대역폭을 차지하겠죠. 그죠?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으니까 후리어 트랜스폼 하면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까요? 천천히 변하는 신호와 빨리 변하는 신호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변하는 빨리 변하는 거 하면 빨리 변하겠죠? 막 빨리 변할 겁니다. 그죠? 두 개 곱하면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넓은 대역폭을 갖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스프레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스프레딩이냐면 대역폭이 스프레드. 대역폭이 옆으로 넓어지잖아. 그렇죠? 예, 이걸 스프레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변하는 신호에다가 빨리 변하는 신호를 곱하면 대역폭이 이렇게 넓어지더라. 대역폭이 넓어지더라. 이 말 기억해 두세요. 스프레딩이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해 두세요. 뭐가 스프레딩이라고 된다고요? 대역폭이 넓어지는 걸 스프레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돌아와서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 예. 이거 안 지워지나? 네, 이걸 지우려니까 안 지워지네. 잠깐만요. 아니요. 네, 됐고. 다시. 자, 그래서요. 자, 내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요. 각자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하이도 있고 고도 있는데 여기에다 각자 모든 사용자마다 시그니처를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 시그니처가 10 시퀀스예요. 근데 이 10 시퀀스 시그니처는요. 굉장히 빨리 버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시그니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달라야 돼요.
근데 시그니처라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빨리 변하는 신호예요. 뭐보다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보다도 빨리 변하는 신호예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일제로가 있겠죠. 디지털 통신이에요. 내가 일제로를 보내야 되죠. 내가 일제로를 보내는 속도보다 웨이트, 일제로 전송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이 시그니처는 더 빨리 변하는 신호예요. 일제로가 더 빨리 변한다고요. 예,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시그니처가 있다고요. 그 시그니처는 사용자끼리 서로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각 데이터 비트가 있죠. 각자 보내야 되는 비트가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시그니처가 있는데 시그니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도 노이즈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수도 노이즈. 수도란 얘기는 가짜란 뜻이잖아. 진짜가 아닌 가짜를 수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수도 노이즈는 가짜 자음이라는 얘기야. 짝퉁. 영어로는 가라. 여러분 가라오케 아세요? 가라오케? 가라오케. 노래방 가라오케라고 그러잖아. 가라오케 기계 아시죠? 노래 부를 때 쓰는 거. 뒤에서 반주해 주잖아. 그 가라오케 기계 있죠? 그 가라오케가 무슨 뜻이에요? 가라. 오케스트라. 가짜 오케스트라는 얘기야. 짝퉁 오케스트라. 그게 가라거든요. 그 가라 작업이야 이게. 가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그니처는 자범처럼 생긴 거예요. 자범은 어떻게 빨리 변하는 신호거든요. 자범은 막 랜덤하게 변하는 신호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그니처라는 건 자범처럼 생긴 거예요. 왜?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범처럼 빨리 변하는 그런 수도 노이즈 시퀀스를 노이즈이기 때문에 랜덤이에요. 랜덤. 예. 랜덤은 빨리 변한다는 얘기야. 예.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예. 그거를 데이터 비트에다 곱해줘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비트가 있을까? 1제로가 있을까? 그죠? 그 1제로에다가 시그니처 시퀀스를 곱하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되냐 볼게요. 다시 한번 더 그림할게요.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게 이렇게 1, 0, 1, 0, 예를 이렇게 할게 1, 0, 1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세 비트를 보낸다 합시다. 이게 내 데이터예요. 이걸 RB 내 데이터 레이시예요. 1초 동안에 RB 비트를 보낸다 합시다. 그런데 시그니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당연히 이게 시간축이고요. 얘는 잡음처럼 생긴 신호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신호예요.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신호가 있어요. 빨리 변하는 신호. 이거 랜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한 비트를 보낼 때요. 한 비트 동안에 여러 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한 비트 동안에 여러 비트가 들어가요. 한 비트 동안 여러 비트가 들어가요. 이것도 다 1제로 시퀀스고 이건 요 한 비트 이 한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비트의 1제로 비트를 로 바꿔주는 거예요. 1이라는 비트를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퀀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0도 0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걸 마이너스 1에다가 이 시퀀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 1에다가 또 이 시퀀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용자마다 이 시퀀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시퀀스가 있을 거고요. 나의 시퀀스가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그러면 내 신호는 천천히 변하는 신호인데 뭐예요? 내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그니처 시퀀스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신호는 원래 잡음처럼 얘는 잡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얘는 잡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잡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이 잡음을 수도 노이즈라고 얘기한다. 수도 노이즈 시퀀스라고 얘기한다. 가라 잡음. 가짜 잡음이라는 얘기예요. 짝퉁. 그래서 내 신호를 짝퉁 잡음으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내 신호에다 잡음을 곱하면 내 신호는 잡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신호를 잡음처럼 만들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용자도 그 사람 신호를 잡음처럼 만들어서 보내.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잡음처럼 만드는데 그게 합쳐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기술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예,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통신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군대에서 통신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적군이 내 신호를 탐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무선으로 보내게 되면 누구든지 받을 신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죠? 내 보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내 신호를 남들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호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게 하려면 암호화를 하면 되겠죠. 암호화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잡음처럼 생긴 이 신호를 곱해서 보내면 적군이 내 신호를 받아도 내가 그죠? 내 신호가 잡음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내가 잡음처럼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그죠?
적구는 내 신호를 아무리 받아봤자 디텍션 해봤자 잡음처럼 보일 거라고요. 이게 바로 본래 군대에서 쓰던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근데 이걸 이제 퀄컴이 이동통신 기술로 이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잡음처럼 신호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잡음처럼 만들어 보이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잡음처럼 만들어 보인다고요? PNC 콘수를 곱해서요. PNC 콘수를 곱해서. 예.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비트가 빨간색이에요. 예, 이거를 1초 동안에 R 비트를 보내는 거고요. 대역폭은 WB 헤르츠를 씁니다. WB 헤르츠를. 예. 그다음 2번 사용자는 이제 파란색인데 파란색도 똑같이 RB 비트 per second을 보내고 똑같은 대역폭을 쓰는 거예요. 자, 똑같은 속도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1번과 2번이. 자, 근데 1번은 그죠? 1번 사용자는 1번 사용자의 PNC 콘수가 있겠죠. 그죠? 시그니처. 예, 얘는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죠? 한 비트 보내는 동안에 얘는 여러 비트가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2번 사용자는 2번 사용자의 시퀀스가 있다. 이게 2번 사용자 시그니처예요. 그죠? 근데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RC는 RB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예. 빨리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1번 신호는 1번 신호 본래 1번 신호인데 잡음처럼 이제 잡음 같은 게 곱해져 갖고 잡음처럼 보이겠죠? 2번도 2번에 시그니처 곱하면 잡음처럼 보이겠죠. 두 개를 합칩니다. 그럼 여전히 잡음 두 개가 합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잡음 두 개가 합쳐서 날아갑니다. 예. 자, 그런데 대역폭을 볼까요? RB의 대역폭은 요만큼 될 거고요. RC의 대역폭은 이만큼이 되겠죠. 왜냐하면 RC가 속도가 빠르니까 더 넓은 대역폭을 쓰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시그니처를 곱하면서 어떻게 돼요? 밴드위스가 넓어지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스프레딩이라고 그랬죠. 그죠? 밴드위스가 스프레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통신하려고 그러면 RB라는 전속도로 전송하려고 그러면은 원래 대역폭이 얼마 있습니까? BPSK 가정을 할게요. BPSK 가정을 하면 RB 헤르츠가 필요한 거예요. RB 헤르츠가. 그렇죠? RB 헤르츠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BPS를 전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시그니처를 곱해갖고 전송을 하게 되면 대역폭이 얼마나 필요해요?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죠. 얼마만큼? RC만큼 필요한 거예요. RC만큼. 그렇죠? 맞습니까? 얘는 속도가 RCBPS니까 RCBPS 전송하면 RC만큼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 여기서 W를 RC라고 생각하면 돼요. RC.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역폭은요. WB보다 큽니다. 이게 WB예요. 이게 WB.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는 얼마큼 필요해? 여기 이제 내가 F sub C라고 그러면요. 이게 캐리어 프리퀀스면요. 내가 요만큼의 대역폭이 있으면 됐어요. 여기 얼마냐면 RB만 있으면 되는 거. RB 헤르츠만 있으면 되는 거죠. WB라고 이게 WB라고 그래요. WB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BPSK가 있는데 BPSK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대역폭이 있겠죠, 그죠? 예, 이게 WB였어요. 그런데 잡음처럼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얘기. 얼마만큼? W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W가 WB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죠? RC가 RB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니까 RC를 전송하기 RCBP에서 전송하기 W 헤르츠가 필요했으면은 그죠? 예. 그다음 RB를 전송하기 위해서 WB 헤르츠가 필요했다 하면은 그죠? WB는 훨씬 크다, 더 넓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스프레딩이라고 그랬다. 스프레딩의 현상이 필요하다. 더 대역폭을 넓게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 이거잖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뭐냐? 나는 나 혼자 전송하면 뭐죠? WB 헤르츠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해서 전송해야 되는 거 손해잖아. 일부러 내가 더 넓게, 그죠? 더 넓게 퍼뜨려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스프레딩을 시켜서 보낸 거잖아요. 내가 자범을, 그죠? 내 시그니처는 자범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신호에다 자범처럼 생긴 신호를 곱하니까 더 대역폭이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 거죠. 대역폭을. 쓸데없이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한 거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점은 뭐냐면 나 혼자 전송하면 바보 같은 짓이야. 물론 군대에서 그 군사용으로 쓸 때는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본 같은 거 자본 같은 자본처럼 그죠? 변하는 신호를 곱하면 적군이 내 신호를 포착할 수가 없다. 포착이 아니라 이제 내 신호를 잡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디코딩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장점이 뭐냐면 나 혼자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같이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전송을 하기 때문에 자 신호가 포개져서 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WH를 쓰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WH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 혼자만 WH 쓰는 게 아니라 이 WH라는 대역폭에 다른 사용자가 또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1번도 여기도 전송하고 2번도 여기 전송하고 3번도 여기 전송하고 모든 사용자가 다 같은 대역폭에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우리 귀로 제 목소리 들리고 여러분 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다 같은 주파수 대역이잖아. 그렇지만 동시에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두 명이 얘기해도 되고 세 명이 얘기해도 네 명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일은 뭐냐면 수신기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포개져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포개해서 가죠. 주파수 쪽에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포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 명이 같은 주파수로 포개져 오더라도 이걸 분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네. 수신단에서 그걸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기지국입니다. 자, 기지국에서 이제 받았어요. 네,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았어요. 뭘 받으면 이걸 받은 거예요, 신호를.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렇게 온 거야. 네, 받았어요. 여기에는 여러 명 사용자가 빨간 신호와 파란 신호 다 섞여 있잖아요. 그지? 섞여 있는데 다 자본끼리 막 더해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내가 1번 사용자 빨간색이야. 빨간색 신호를 끄집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번 이 시퀀스 있죠. 1번의 시그니처 여기서 곱합니다. 이걸 곱하면요. 자, 여기 빨간 거에다가 여기 빨간 걸 곱하잖아요. 같은 시퀀스. 그리고 동기가 맞는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동기가 맞다는 건 시퀀스의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1과 1이 곱해지면 1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1이야. 동기가 맞으면 1과 1끼리 곱해지고 또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끼리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곱해도 1이야. 뭘 곱해도 1이라는 얘기는 그 신호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용자 신호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빨간 걸 곱하잖아요. 빨간 건가 여기서 누가 곱해지냐면 파란 거 곱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안에는 빨간 거 더하기 파란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내가 빨간 걸 곱하면 빨간 거와 빨간 거도 곱해지고 또 파란 거와 빨간 것도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1하고 X2가 두 개가 있는 거야. 1번 사용자, 2번 사용자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잠깐 다시 제가 이걸 C1이라고 그리고 C2라고 그럴게요. 이건 X1이고 X2 보내는 건 X1. Y는 뭐냐면 X1하고 C1, X2하고 C2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C2는 뭐예요? 시그니처예요. 1번 C1은 1번의 시그니처고 C2는 2번의 시그니처예요. 이 신호를 받아서 내가 수신단에서 뭐를 하냐면 이 Y에다가 뭘 곱하냐면 C1을 곱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1에다가 C1 제곱이 되고요. X2에다가 C1 곱하기 C2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C1하고 C1은 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벡터로 생각하면 돼. 이거 벡터. 네, 벡터예요. 이거 벡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C1 벡터하고 C1 벡터 두 개 곱하면 그냥 전부 1이 되는 전부 값이 1인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C1과 C2를 곱하면요. 이걸 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0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벡터로 따지면 두 개 벡터가 서로 내적하면 1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오토고널한 거야.
제가 방금 요 C1도 벡터고 C2 벡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Y를 받은 다음에 C1 벡터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C1 벡터하고 C1 벡터하고 내적을 한 거예요. 내적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1 벡터가 되는 거고요. C1 벡터와 C2 벡터를 내적을 하면요. 0이 되는 거예요. 0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1 벡터, C2 벡터가 서로 직교성을 갖도록 내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교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이 두 개의 벡터는 0이 되니까 다른 사용자 신호는 다 없어지고 내 신호만 남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거 더하기 파란 거가 왔잖아요. 그죠? 그죠? 빨간 잡음과 파란 잡음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빨간색이 사용했던 잡음을 수신단에서 곱해주면 자기 신호는 그대로 나오고, 그죠? 파란색 신호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1을 전송을 하고요. 여기 1번이에요. 1번 사용자고 2번 사용자. 네. 자, 얘도 1을 전송, 같이 1 전송한다. 같은 시간에 전송 시간축입니다. 네. 근데 얘는 누굴 곱하냐면요. C1을 곱하는 C1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0부터 TB라고 그럴게요. 0부터 TB 한 비트. 이게 0부터 TB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C1은요. 1010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10이니까 4비트죠. 4비트니까 0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TB 1010 시퀀스예요. 예. 여기 1번 사용자의 시그니처예요. 그리고 2번 사용자 시그니처는요. 또 TB, 여기가 TB고요. 얘는 제가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C2는 0101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이고요. 0101이에요. 이렇게 생긴 시그니처예요. 0101. 자, 1번 사용자한테요. 잠깐만요. 얘 1이 이 시퀀스랑 곱해지 빨간 거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날아가겠죠. 예. 또 여기 1이 얘가 곱해져요. 그러면 얘가 날아가겠죠. 그럼 수신단은 뭐예요? 두 개 더해진 게 오겠죠. 두 개 더해진 게. 그죠? 이게 두 개 더 더해진 게 수신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수신단은 이 두 개에다가요. 내가 1번을 잡아내고 싶어. 그러면 1번이 사용했던 시퀀스 곱해야 되죠. 여기다 곱해 보세요. 여기다가. 자, 이제 두 개 곱해 볼게요. 자, y에다가 y를 받았어요. y에다가 내가 뭐로 할 거냐면요. C1 벡터를 곱하는 겁니다. 내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여기다가 10, 10 벡터에다 10, 10 벡터를 곱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냐면 1 마이너스 1 얘는 뭐와 같으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0을 마이너스 1로 보자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요 받은 이제 y 벡터에다가 이제 요 c1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y는 뭐죠? y는 제가 요걸 x1이라고 이렇게 x1 더하기 x2라고 그럴게요. 예, 여기다가 c1 벡터를 곱하는 거야. 요게 c1이에요. 요게 c2고요. 그죠? 예, 1번 사용자가 보낸 게 c1 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다 곱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1 c1 트랜스포즈 x2 c2 c1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뭘 곱해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예, 이게 x1이에요. 이게 x1. x1에다가 이게 뭐예요? c1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곱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잖아. 이렇게 곱하면 쓰죠. 4 나오죠? 내적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4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예요? x2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해요? 내적한 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내적하죠. 뭐가 나옵니까? 여기 계산하면. 얘와 얘가 내적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제로 벡터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1만 나오는 거죠. 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전송을 했지만 1번 사용자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곱해가지고 디텍션을 하면 2번 사용자 신호는 없어지더라. 내적 타지가 없어진다. 1분만 남는다. 이해돼요? 이해됐나요? 자, 이해 안 된 사람, 이해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해된 사람 손 들어 주세요. 이해된 사람 손 들어 주세요. 김유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손이 안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안 됐어요? 김유진, 아직 안 된 건 손 안 든 사람 이해 안 된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예. 김유란, 손 안 들었네? 이해 안 된 거네? 아, 손 들었어? 예. 아, 버추얼로 손 들었네, 버추얼로. 예. 고병환, 손 든 거예요? 김동희, 손 든 거, 이해된 거죠? 예, 대부분 다 배찬빈, 이해됐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부분 다 이해된 걸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 예.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1제로를 전부 제로를 마이너스 1로 놓고서 계산했어요. 그게 계산이 편합니다. 예. 그래야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확장을 하면, 그죠? 예, 확장을 하면 이제 키는 뭐예요? 제가 2명 사용자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2명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 시퀀스들이 내가 이제 각 사용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각 사용자마다 각자의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시그니처 시퀀스가 있는 PN 시퀀스, 수도 노이즈 시퀀스가 있다. 이 시퀀스가 서로 뮤추얼리 오토고날. 1번과 2번이 오토고날하고 1번이 3번과 오토고날하고 1번이 4번과 오토고날하고 2번이 3번, 2번이 4번. 서로 누구를 골라더라도 지들끼리 이 시퀀스가 서로 직교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를 잘 디자인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퀄컴이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구현을 하면서 그 특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허가 바로 이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추측들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 이제 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시퀀스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예,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 컨셉은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